고! 달슨의 라이브! 이번 주 중에 열리게 되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 매치업은 전술적으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4강에 올라온 팀들이 너무나 쟁쟁하잖아요. 어느 팀이 4강 1회차전 합계해서 결승에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마지막에 챔피언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정말 잘 나가고 있는 팀들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이번 챔피언스 4강과 결승전은 진짜 볼맛이 날 것 같은데, 뭐 자국 리그에서 지금 선두를 달린다든지, 뭐 최근의 흐름이 뭐 계속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린다든지, 아니면 뭐 역대 챔피언스에서 가장 많이 우승을 차지한 팀이라든지, 정말 어느 한 팀이 이렇게 확 기울어진 팀들이 없죠. 이렇게 되면 전력이 센 팀이 붙잖아요. 또 흐름도 좋고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서로가 세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중요한 게 감독들, 벤치에서의 어떤 두뇌 싸움, 수싸움입니다. 전술적으로 어떻게 수싸움을 잘해가지고 서로가 약한 고리를 치고 강한 걸 좀 틀어막고 이러는 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확 차이를 벌릴 수가 있어요. 사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대축구에서 이 감독들의 어떤 수싸움이라고 하는 거, 전술싸움, 팀이 같아도 감독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팀 되는 걸 좀 보게 되는데, 이번 챔피언스리그 4강은 매치업 자체가 워낙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특히나 감독들의 수싸움, 전술싸움이 아주 세게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챔피언스 4강 매치업은 전술싸움 보는 게 정말 흥미로울 것이다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강에 누가 올라왔느냐? 레알 마드리드, 첼시, 파리, 맨시티, 너무나 잘 나가는 팀도 올라왔죠. 지금 뭐 자국 리그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역대 뭐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다 한가닥 하는 팀들 다 올라와 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4강 1차전은 이제 하루 차이로 나눠서 열리게 됩니다. 다가오는 새벽 4시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경기 열리고요. 하루 뒤에는 또 새벽 4시에는 파리와 맨시티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 오늘은 먼저 열리게 되는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경기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경기 이제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보다는 뭐 또 수치나 이런 것보다는 이 전술적인 포인트에 좀 맞춰서 어떤 게 진짜 이 수싸움에 있어서 두 팀의 희비를 갈라놓을까? 이런 거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요 레알 마드리드하고 첼시 경기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물어본다면, 아니면 뭐 친구나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야 누가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일단 좀 손이 이렇게 갈까요? 그러니까 뭐 팬심, 당연히 뭐 팬이야 다 그쪽으로 가겠지만, 그러니까 팬심을 잠깐 좀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 쪽이 살짝 좀 가겠죠. 특히나 이번 4강 1차전만 놓고 본다면 홈이잖아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홈이라고 하는 이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유독 강해요. 13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두 번째로 우승을 많이 차지한 데가 AC 밀란인데 7번이거든요. 격차가 이만큼 나죠. 뭐 최근에도 계속 뭐 진짜 2000년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우승을 많이 차지했고, 또 그 연속해서 우승 차지할 때 감독이 또 지단 감독이었죠. 현도든 지단 감독이고, 또 그런데다가 이 지단 감독이 위기에 굉장히 또 강한 것 같아요. 큰 무대가 걸렸을 때 분명히 지단 감독의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위기도 있었는데 고비처에서 확 끌어올리는, 그래서 엘 클라시도 잡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4강까지도 팀을 끌어올렸는데, 최근의 흐름도 얼마나 좋냐면 레알 마드리드가 모든 공식 대회 최근 17경기 무패 행진입니다.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이번 1차전에 그래도 살짝 좀 유리한 거는 레알 마드리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첼시는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첼시가 레알 마드리드하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3번 싸워가지고 진 적 없어요. 2승 1무입니다. 좋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기록이 1970년대 2번 싸운 거고요. 마지막 이 두 팀의 싸움이 1998년이었어요. 너무나 옛날 이야기니까 사실 요 역대전적의 수치는 지나가도 한참 흘러간 물이기 때문에 요 수치를 조금 들이밀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살짝 좀 레알 마드리드가 우위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런 딱 현재 상황을 딱 놓고 감독들의 수싸움이 이제 시작되겠죠. 그럼 인정한 상황에서 현실을. 자, 레알 마드리드는 하지만 이제 저런 건 있습니다. 이번에 부상자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결장자들 좀 있어요. 수비 쪽이 핵심이죠. 세르히오 라모스. 그다음에 뭐 측면 쪽 공격이나 수비까지 다 할 수 있는 루카스 바스케스. 그다음에 왼쪽 풀백 맨디 부상으로 못 나오고요.
발베르데 같은 경우는 뭐 미들도 보고 지난번에 오른쪽 수비가 다 무너지니까 오른쪽 수비도 봤었는데 발베르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번에 경기에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집된 명단 보니까 19살, 20살에 뭐 미겔 구티에레스라든지 세리오 아리바스라든지 안토니오 블랑코라든지 이렇게 어린 선수들을 좀 소집을 시켜놨습니다. 뭐 이런 건 좀 우리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첼시 같은 경우는 일단 코바치치 말고는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는 제가 전술적인 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텐데 예상되는 선발 라인업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홈팀인 레알 마드리드는 4-3-3인데 벤제마 세워놓고요. 양쪽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아센시오, 그리고 허리 쪽에 크카모.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토니 크로스가 이제 부상 때문에 최근 3경기 못 뛰다가 복귀해가지고 선발 뛸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제미루, 모드리치, 있죠. 크카모 딱 세워놓고 수비 쪽에 약간 변화가 있는데 나초, 바란, 밀리탕, 카르바할, 쿠르투아 이렇게 하겠죠. 아자르는 뭐 뛸 수는 있겠지만 선발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지금 아자르하고 뭐 쿠르투아가 뭐 전에 뛰었던 첼시를 만난다 이런 거는 사실 스토리적인 프리뷰지 전술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프리뷰는 아닌 것 같아요. 쿠르투아는 잘해주긴 하지만 아자르가 이렇게 크게 뭐 변할 뭐 나오면 쪼커 정도? 근데 어쨌든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선발 예상되는 건. 첼시는 코바치치가 일단 부상으로 좀 못 나오는 가운데 제가 봐선 하베르츠 최전방에 약간 퍼스트 나인으로 세워놓고요. 이선에 플리식과 마운트, 그다음 이렇게 3선 쪽에 벤츄렐, 조르지뉴, 캉테, 리스 제임스, 백스리에 류디거, 티아고 실바, 아스플리쿠에타, 골키퍼 맨디 이렇게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적인 싸움이 뭘까? 제가 오늘 전술적인 포인트로만 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작전판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핑크색이 홈팀 레알 마드리드고요. 녹색이 원정팀 첼시입니다. 홈팀 레알은 4-3-3의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나설 공산이 높고요. 원정팀 첼시는 퍼스트 나인이긴 하지만 백스를 세워놓고 3-4-2-1 수비를 두텁게 하다가 빠르게 카운터를 치는 역습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선발 포메이션이 이처럼 예상이 될 때 중요한 전술적인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짚어보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리 싸움이 될 겁니다. 레알의 크카모 그리고 첼시의 조캉 풀마 요 싸움이 이 경기의 전술적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홈팀 레알 마드리드는 이 4강 1차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싸울 겁니다. 홈 경기잖아요. 2차전은 원정 가서 치러야 되기 때문에 1차전에서 확실히 기선을 제압하고 2차전은 관리하는 의미로 가겠다. 이렇게 갈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러면 공격적으로 싸울 때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어디냐? 풀백이죠. 자, 나초와 카르발이 굉장히 전진성을 가져오면서 높게 올라올 거고요. 그러면 첼시는 이걸 누가 매칭을 해야 되느냐? 벤츄렐, 리스 제임스가 싸워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첼시의 예상 선발 라인으로 말씀드릴 때 오른쪽 윙백으로 오도이가 아닌 리스 제임스를 선택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도이는 공격적인 재능이 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수비는 전문적인 풀백인 리스 제임스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 제임스를 선발시켜서 양쪽 상대의 레알 마드리드의 높은 전진성을 커버하게 맡길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레알은 계속 공격적으로 싸워야 되니까 여기서 숫자 싸움을 누가 걸었냐? 바로 4-3-3에서 양쪽 날개들이 싸움을 같이 걸어줄 겁니다. 아센시오,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이 선수가 같이 싸워주면서 여기서 2대1 싸움을 마친다든지 그러면 약간 벌려주겠죠? 이렇게 되면 이 두 선수는 또 직선적으로만 사이드를 파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센시오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또 가운데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벤제마 같은 경우도 세계 최고의 연계형 공격수 직접 올라가서 골도 잘 넣었지만 이 선수들과 연계를 하면서 계속 공간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접고 들어오거나 벌려주거나 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숫자 싸움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은데 만약에 허리 쪽에 있는 크카모 라인을 완전히 자유롭게 놓아준다면 그러면 첼시가 이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승산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크카모가 자유롭게 공을 뿌려주는 것도 마크해야 되고 이 앞쪽에 있는 세 선수 벤제마,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아센시오가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도 막아줘야 됩니다. 물론 이 앞쪽에 있는 3명의 선수는 백스를 둬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잡는 게 가능하죠. 결과적으로는 허리 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 크카모 선수에게 출발되는 혹은 이 선수들이 직접 침투하는 걸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게 될 텐데
이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코바치치가 못 나온 상태에서 조르지뉴와 캉테 두 명만 갖고는 이 크카모 라인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3대3 동수가 되더라도 쉽지 않은데 지금 조르지뉴와 캉테 두 명만 이 크카모 라인을 승부한다? 그렇게 해서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캉 풀마가 상당히 중요하다. 블록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사실 투엘 감독이 굉장히 전술가 지략가라는 평가를 받는 건 공간을 상당히 잘 쓰죠. 공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도 수비할 때도 공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고 또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격과 수비의 그 전환 템포를 상당히 빨리 가져가게 되는데 크카모를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잡는 거로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공간을 잡느냐? 자, 조르지뉴, 캉테, 마운트, 플리식 4명이 블록을 짜서 이 크카모로엔을 에워싸려고 하는 형태로 가져갈 겁니다. 만약에 크카모가 전진한 형태로 볼까요? 전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붙여놓겠죠. 자, 조, 강, 풀, 마 이렇게 되면 이 크카모 라인을 3명을 중간에 에워쌀 수도 있고 여기서 볼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앞쪽에 있는 3명도 백스리와 함께 이쪽에서 밀집해서 블록을 만드는 수비도 가능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 크카모 라인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1차전 승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레알 입장에서는 첼시 입장에서는 이 크카모 라인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개인으로는 안 된다. 결국 이 블록이 해줘야 된다. 이 블록의 핵심은 조르지뉴, 캉테, 플리식, 마운트가 될 것이다. 제가 여기 베르너 대신에 플리식을 넣은 것도 베르너는 속도라든지 어쨌든 공격적인 성향들 뭐 플리식도 그러긴 하지만 플리식이 앞선 경기도 그렇고 내려와서 해주는 수비 가담도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플리식을 선택했던 것인데 이런 의미로는 확실히 크카모와 조캉 풀마의 어떤 싸움이 이 경기의 핵심이 될 것이다. 누가 이기든 간에 허리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결과적으로 승리를 할 것이다. 물론 첼시 입장에서는 투엘 감독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 경기를 무승부를 거둬도 원정에서 이건 나쁜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당연합니다. 2차전이 이제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굉장히 허리 쪽에서 아주 강한 압박, 블록을 해가지고 상대를 좀 에워싸려고 하는 형태를 가져갈 거고 또 투엘 감독 체제에서 첼시가 굉장히 그 수비가 좋잖아요. 최근 3경기도 지금 클린시트로 좀 마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록을 강하게 해서 수비 강하게 하다가 카운터를 치는 형태로 가고 그래서 제로톱으로 좀 하베르츠를 놓고 쪼커로 이제 베르너를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반부터 공세적으로 나올 거예요. 예. 이걸 깨기 이 블럭에 걸려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말리는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레알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풀백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3명 포함을 해서 크카모 라인 카제미로 정도만 밸런스 잡아놓고 토니 크로스하고 모드리치도 굉장히 올라가서 싸울 겁니다. 초반 러쉬의 레알 마드리드냐 아니면 계속 템포를 늦추면서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 특히 수비 밸런스를 잡을 첼시냐 바로 이러한 전술적인 포인트가 이 경기의 핵심일 수 있고 전술적인 아주 중대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자, 새벽 4시입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이렇게 양쪽 벤치 지단 감독, 투엘 감독의 수싸움 전술적인 대결이 어떻게 될지 이걸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기다려집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